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디어파입니다. 오늘은 동작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이 현장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디아망 포티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실력이 좋으신 우리 도배하는 마법사 팀이 들어옵니다. 도배하는 마법사 팀이 외부 팀이시죠. 그래서 섭외는 고객님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하셔야지 긴급하게 하시면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티스 같은 경우에는 도배지가 좀 얇으면서도 필름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봤지만 확실히 필름 같은 그런 좀 쫀쫀함,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입자는 디아망보다는 좀 곱고요. 대신에 고객님께서 이제 포티스 샘플을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현장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좀 해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몇 번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럴 거거든요. 그럴 때 한번 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이 현장에 서울에 계신 분들, 요 인근에 계신 분들은 포티스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제가 기간 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제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포티스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티스로 들어갈 경우에는 필름 비율을 조금 이렇게 쭉 낮춰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2mm 문선이라든지 9mm 문선을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늘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음 팀, 우리 팀장님들께도 정보가 될 거니까요. 한번 여러 가지 정보를 남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 영상만 찍고 금방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입구는 일단은 이제 요 부분이 보통 내가 신발장을 늘리고 싶으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대신에 내가 신발장으로서 이쪽, 약간 속 들어간 팬트리 느낌의 신발장이긴 한데 요게 상관없다. 그러시면은 저걸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가지고 이 현장의 현관은 어떻게 들어가실 거냐면은 여기를 벤치를 하나 만들 겁니다. 목공으로. 벤치를 만드는 방법은 목공으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목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어지거나 면이 글쎄요.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은 한 1.2m 넘어가면은 가능하면은 금속 대 가지고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간단하게 가볍게 좀 앉으실 거면은 각관이 있습니다. 각관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각관을 대 가지고 좀 보강을 하면서 하셔도 되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10cm 정도는 좀 두께를 해줘야 좀 안정감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뭐 목공으로만 해도 되고, 만약에 금속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저것 좀 할 만한 게 있을 때, 뭐 금속 뼈대를 잡는다라든지 아니면은 화장실에 금속으로 가벽을 세우는 뼈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미리미리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금속팀을 좀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금속 비용이 또 올라가니까 그런 건 잘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벤치 하나 하시고 좀 단 올려가지고 타일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키 같은 거 이렇게 두시고 들어가기로 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필름 들어가고, 요 면은 가구, 도어, 가구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인방이 있는데 가구를 그냥 쭉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무몰딩 돌리고요.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입구 들어와서 여기 이제 방,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좀 어둡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 하나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올 철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올 철거를 하면 여기 이제 조적벽도 보이고, 그리고 기존 이제 옹벽도 보이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설비팀 할 때 좀 말씀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이렇게 지금 막 꺾어놨잖아요. 이게 참 100%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 안에서 젠다이를 빼는 그 공간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방식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꺾인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네, 요건 좀 테스트를 좀 통해가지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좀 확인 좀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물 새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요거 고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예, 그냥 타일 똑똑똑 깨가지고, 예, 다시 한 다음에 하면 되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짱짱하게, 예, 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도 딱 대놓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걸 좀 위치를 조금씩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젠다이를 뺄 경우 이 지금 배관 있지 않습니까? 배관 위치. 배관 위치가 너무 벽으로 붙어 있을 때는 좀 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기본적으로 액체 방수, 액방 한번 하고 옆에도 한번 돌려놨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막 방수,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방수액, 아쿠아 디펜스 이제 한번 탈팀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콘센트 이동을 위해서 전기 작업도 좀 해놓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은 거실 쪽은 올 포티스입니다. 공용부는. 그리고 방은 디아망, 예, 회벽 시리즈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요거 제가 이제 도배하는 마법사 현장 한번 가가지고, 예,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요거의 장점은 좀 그냥 제 기준이지만 좀 이쁘다 그게 있고, 밝기도 어느 정도 밝게 빼주고, 그리고 사이드로 빼지 않기 때문에 벽면의 어떤 도배 퀄리티를 극으로 올리지 않아도 음영이 좀 덜 보인다,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빛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사이드에다가 빛 쏘는 건 좀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째놨지 않습니까? 예, 설비. 이게 에어컨 설비인데, 에어컨 설비를 아무리 바싹 올리려고 해도 이게 천장고가 지금 되게 좁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손가락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요만큼. 예. 요만큼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석고를 한 번 더 쳐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객님께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최대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물이 빠지는 이 드레인, 우리가 이제 물 빠지는 거 이제 드레인 작업을 한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직관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물 안 쓴다, 예, 우리 지금 물 통과해라, 이렇게 지금 쓰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본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물매를 이렇게 폭포수처럼 확 주면 좋겠지만 천장 고가 있기 때문에 얕게 줘가지고 그냥 쫄쫄쫄쫄 살살살살 흐르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드레인이 보통은 이제 한 곳에서 보통 보이게 해요. 거실 양쪽에 있는 그 수도 쓰는 쪽, 예, 우수관 쪽에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거나, 그런데 여기랑 저쪽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 드레인 작업을 하면은 이 물매를 줘야 되니까 천장을 다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다행히 여기 우수관이 있었으니까, 예, 직관 처리하면서 저렇게 처리를 해서 물 잘 떨어지게 이렇게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이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저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는 이제 디자인이 좀 들어갑니다.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립 TV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네, 단내림하고 단열하고 이제 쭉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링팬 위치는 어디 센터로 할 거냐, 고객님께서는 소파 기준 센터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센터 기준으로 TV 센터도,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티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도 다 포티스, 예, 들어갑니다. 여기는 키 큰 장, 여기는 싱크볼, 그리고 여기 라인 조명.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일랜드가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후드를 설치하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요만큼, 에쿠, 요만큼밖에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단내림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내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뭐 연식이 아무래도 좀 된 아파트들은 천장고가 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아파트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천장을 안 건드려도 된다. 천장고가 한 20cm, 18cm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에어컨 그냥 설치해도 되고 라인 조명이라든지 좀 고급 매립 조명이라든지 후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편해요. 그래서 보통 금액이 싸게 나오는 집들은 거기에다가 목공 비용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집들이 금액이 좀 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방 베란다인데 여기까지만 확장. 그래서 여기 벽 치고 터닝도 넣고 그렇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단열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열 이제 해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목공팀에서 단열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샤시를 보통 하루 만에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경우. 이 경우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가벽을 쳐가지고 이제 침대 헤드를 이쪽으로 빼실 예정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보여진 어떤 그런 뭐 채광이라든지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고객님께서는 여기를 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은 목공이 샤시보다 뒤에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샤시를 두고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공팀이 해놓고 샤시팀이 와가지고 얹어서 작업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공정이 한 번 들어오고 끝난다. 요거는 우리가 일반 공정, 환경 개선 공사라고 부르고, 공정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들어온다. 이런 거 이제 디테일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여기 조명도 이렇게 하고 단내림 한 다음에 이쪽 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지금 다 그 디아망으로 세팅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9mm 아니 이제 12mm 들어가고 이제 개스킷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좀 보여드리고, 화장실 조명 세팅은 기본적으로 이 수납장 아래쪽에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그 얼마 전에 송파 위례에서는 이 위에다가 세팅을 하신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는 장을 이용해 가지고 공간이 튀어나오면 거기 뭐 아래도 좋고 위도 좋고 뭐 위아래 다 좋고 간접을 세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T5 간접 세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 친구 때문에 여기에다가 간접을 넣을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뭐 이쪽으로 한다던가. 그래서 간접은 예전에는 장에만 했었는데 요새는 한쪽이나 한쪽 공간이 좀 나오는 쪽에다가 세팅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세수하는 이 공간 뒤에다가는 저기 휴젠트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설비를 기존에 이제 욕조 있는 부분에 낮으니까요 올리시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낮아서 뭐 문제가 된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사용성에서 이제 너무 허리를 수그려야 되니까 좀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좀 설비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만 잘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팀들이 이제 손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브라켓을 해 놓으시면은 요 간격, 요 간격이 이제 기본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에 맞는 게 아니죠. 보통 그 수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충분히 문제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단열 지금 할 생각인데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인테리어 하실 때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포티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포티스는 기본적으로 벽에다가 원피, 석고 원피를 한번 붙여야 된다. 그래서 떡시공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나 또 쫀쫀하고 예쁘게 깔끔하게 떨어질지. 일단은 도배마법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저희 팀 도배는 하이엔드 도배라고 하긴 그래요. 도배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라고 진짜 딱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 도배고,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A급, 괜찮은 엔트리급 도배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그거는 저한테 컨설팅 받을 때 말씀드린 게 좋겠다. 좀 설명도 너무 길어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여러분 차이가 대충 느껴지시긴 하잖아요. 도배하는 마법사 팀이라든지, 우리 일반 도배팀이라든지, 퍼티의 사용 유무, 그리고 이제 비율, 그리고 장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장비까지 확인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SNS도 많이 하시고 노출을 많이 시키시니까 그런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차근차근 또 따라오시면 예쁜 집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현장의 변수라든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자잘한 것들은 이제 제가 팀이랑 조인을 해가지고 반셀프 하시는 분들도 문제없이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